이건 중국 거 아냐? 한국은 그냥 따라 만든 거잖아? 기본적인 위생 수준조차 갖추지 못하는 한국이 이걸 만들었겠어? 여기 젓가락이 중국 것이라고 말하는 한 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 방문을 계기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부전공으로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한 문화여행 잡지사에서 3년간 문화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중국과 일본 전통 공예식 문화 기사를 여러 편 작성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작은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동아시아에 관한 책들이 제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벽에는 중국, 일본,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요. 다음 기사 메모를 작성하고 있던 제 컴퓨터 화면이 제 앞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공식 초청 동아시아 젓가락 전통 비교. 저는 이메일을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죠. 제이슨 밀러님께 저희는 존경받는 문화기자이신 밀러님을 일주일 동안 한국에 초청합니다. 한국 젓가락 문화의 깊이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인이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탐구해보시고 중국과 일본 젓가락과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경비와 숙박비는 전액 지원해드리며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한국문화재청장 드림. 저는 의자에 기대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촉촉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이 이메일은 마치 갑자기 내리친 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열어야지.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라고 속삭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젓가락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것뿐이지라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저의 편견이었어요. 제가 한국 젓가락이 중국 젓가락만큼이나 중요하거나 독창적일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자 제 얼굴이 붉어졌었어요.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이 너무 좁게 느껴졌었고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들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중국이 선명한 빨간색, 일본은 짙은 파란색, 한국은 초록색으로 떠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필요한 키워드를 반복했었죠. 문화 깊이 존경, 따뜻함, 역사, 실용성, 이해, 전통, 편견, 젓가락. 그리고 제 손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노트로 옮겨가 새 페이지 상단에 깔끔하게 이 단어들을 적어두었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누르고 감사합니다.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타이핑해서 보냈었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리면서 보내기 버튼을 눌렀었죠. 노트북을 부드럽게 덮자 빗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왔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설렘과 의심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죠. 일어나서 작은 거실을 왔다 갔다 걷고 있었습니다. 제 서가에는 중국 서예와 일본 다도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언제나 젓가락은 중국 거야. 한국은 따라할 뿐이라고 생각했었지. 말이 낮은 중얼거림으로만 나왔었어요. 왜 내가 젓가락 때문에 한국에 가는 거지? 쓸데없는 일 같아. 그때 제 노트에 써두었던 말이 떠올랐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속삭였죠. 마치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머그잔을 집어들고 스스로에게 뜨거운 커피를 따랐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묵은 냄새와 섞여 묘하게 어우러졌죠.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함을 느꼈었어요. 따뜻함이 것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커피의 따뜻함이 문화가 때로는 차가운 사실만이 아니라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되뇌었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이번에는 믿으려 애썼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만들어둔 작은 체크리스트를 꺼냈었죠. 카메라 챙기기, 젓가락 노트라는 노트 챙기기,
동아시아 관련 책들 챙기기 혹시 몰라서. 중요한 키워드와 문장 외우기. 하나씩 확인하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회색 하늘 아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고요했고 거의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을 톡톡 구르며 속삭였었죠.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야. 문화적 상징이기도 하지만 먼저 실용적인 도구로서 쓰이지. 저는 다음 단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명확한 메모를 작성할 것.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 제가 가장 집중이 잘 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직 고요할 때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었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순간들이 계속 재생되었죠. 초청장, 제 편견, 그리고 마음을 열겠다는 다짐. 저는 반복했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천천히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고 빗소리는 멈췄습니다. 저는 자면서 내일이면 여정을 시작하겠지. 새로운 전통에 마음을 열어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을 보게 될 날이었어요. 어제 짐을 싸면서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이제 비행은 끝났고 저는 인천공항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항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었어요. 밝은 조명이 천장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죠.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수화물 찾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긴 통로를 걸었었어요. 바퀴 달린 가방 소리와 한국어 안내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눈은 서울 출구, 택시 같은 표지판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출구에 다다르자 제 이름이 쓰인 팻말을 든 남자를 보았었어요. 바로 제 가이드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셨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혹시 비가 더 올까 봐 준비하신 듯 했어요. 저도 인사하며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또렷한 영어로 환영합니다. 제이슨. 오시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다시 되뇌었었죠.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저희는 택시와 버스가 가득한 바깥으로 나갔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우리 앞에 펼쳐졌죠. 높은 유리 건물과 네온사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께서 택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택시 안좌석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었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달리고 인도 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뉴트럴하게 뚫린 맨홀 구멍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거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건물들도 미국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닐까? 젓가락도 중국 것이랑 똑같겠지라는 옛 편견이 스며들었었어요. 차가 달리면서 박 선생님께서 몇몇 랜드마크를 가리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쪽이 경복궁입니다. 우리 왕실의 궁궐 중 하나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엔서울 타워예요. 저는 택시 창문 너머로 경복궁을 보려 했었습니다. 굽이진 지붕과 나무 기둥이 고요하게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택시에서 한눈에 보이는 건물이라서 조금만 스쳐 지나갔지요. 엔서울 타워는 마치 가느다란 철제 바늘처럼 하늘을 찌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약 30분쯤 달려서 저희는 한옥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옥은 전통 한국 가옥이죠. 나무 기둥은 짙은 갈색이었고 처마 아래로는 종이 등불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 상쾌한 아침바람을 맞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킷을 여미며 말이죠. 식당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었습니다. 나무들보들이 천장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종이 창호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매끄러운 나무마루 위에는
낮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주위에는 쿠션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산과 강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방 안은 나무 냄새, 밥 냄새, 양념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하게 느껴졌었죠. 박 선생님께서 제게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으로 된 냅킨 위에 금속 젓가락 하나를 놓아주셨었죠. 제가 젓가락을 바라보자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길고 차가우며 반짝거리는 모습이었죠. 젓가락을 손에 쥐었더니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속으로 젓가락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것뿐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라고 스스로 다그쳤었죠. 잠시 후 서버분이 김치찌개가 팔팔 끓는 냄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붉은 국물에서 김치와 두부가 떠다니고 있었죠. 밑반찬도 함께 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밥, 파래 무침 같은 초록색 채소, 그리고 단무지가 나왔었어요. 색감이 정말 선명했어요. 빨간 김치, 녹색 시금치, 하얀 쌀밥, 노란 단무지까지. 저는 갑자기 배가 고프고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박 선생님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찌개 속으로 넣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두부를 집다가 떨어뜨렸었어요. 손이 떨렸었죠. 김치와 다른 채소를 집으려 애쓰다가 또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고 입으로 가져가 보았죠. 무는 매끄러웠지만 젓가락이 단단히 잡아주었었어요. 저는 물을 입에 넣고 톡 쏘는 달콤한 맛과 약간의 매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 젓가락 참 실용적이에요. 금속은 부드럽게 느껴졌고 얼마나 튼튼한지도 깨달았답니다. 박 선생님께서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속 젓가락은 깨끗하게 유지하기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통의 깊이이지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키워드를 떠올렸었어요. 문화 깊이, 존경, 따뜻함, 역사, 실용성, 이해, 전통, 젓가락. 음식을 더 먹으며 매운 양념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느꼈죠. 저는 이 음식을 만든 셰프님께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속 젓가락이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저는 기댄 채로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야. 제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편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내일 도예가와 대장장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 기대되었죠. 이 전통들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자 박 선생님께서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유리가 흐려지면서 서울의 모습이 빛과 어둠의 모양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첫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은 더 깊은 이야기를 보게 되실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모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었어요. 호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회색빛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죠. 오늘은 서울 외곽에 있는 도예, 공방과 대장간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어제 한옥 식당에서 금속 젓가락을 사용해 보는 법을 배웠었어요. 제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에 들었었죠. 저는 다시 다짐했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작은 가방을 싸고 젓가락 노트라고 적힌 제 노트북을 집어들고 박 선생님을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었어요. 저희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도시를 벗어났었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논밭과 낮은 언덕들이 나타났었죠. 초록빛 벼가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멀리에서 농부 한 분이 삿갓을 쓰고 흙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었어요. 호기심도 생기고 약간 긴장도 되었었습니다. 젓가락은 흙과 금속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봐야 해. 1시간쯤 달렸었더니 작은 마을에 도착했었어요. 좁은 흙길을 따라 낮은 나무 건물이 나타났었죠. 간판에는 이 선생님 도예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촉촉한 흙냄새를 맡았었죠.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비 온 뒤에 신선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 나무 선반 위에는 몇 개의 독이 항아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어떤 건 둥근 그릇이었고 어떤 건 키가 큰 꽃병 같았죠. 항아리 하나하나는 매끈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빛이 부드러운 이 선생님께서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셨었어요. 그는 심플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흙대가 묻어 있었죠. 제가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제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한 손에는 노트를, 다른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은 시원했었고 촉촉한 진흙 냄새가 났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물레가 있었고 옆에는 물이 담긴 양동이들이 놓여 있었죠. 회색 점토 덩어리들이 나무 탁자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흙먼지와 작은 진흙 조각들이 널려 있어 마치 땅과 물이 섞이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이 선생님께서 발판을 밟으시자 물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었어요. 그는 점토 덩어리를 톡톡 두드리며 물레 중앙에 올려놓으셨죠. 물레는 점점 더 빨리 돌았고 그의 손끝에서 그 덩어리가 그릇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져 점토가 부드럽고 미끄러워 보였죠. 전통의 깊이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테두리를 다듬으셨었어요. 저는 점토가 올라가며 모양을 잡아가는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었습니다. 제 두 눈은 마치 점토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처럼 크게 떠 있었죠. 저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치셨고 그분의 아버지도 이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대로 도자기를 만들어 왔어요. 이 그릇 하나하나에 저희 전통과 땅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작업에 따뜻한 존경심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메모했었죠. 도공은 발판, 물, 손으로 점토를 빚는다. 가업 전통. 점토 땅, 역사, 문화. 다음으로 이 선생님께서는 막 만든 작은 점토 그릇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릇은 따뜻하고 매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촉촉한 진흙 냄새를 맡으며 무게도 느껴보았어요. 이것은 실용 예술입니다. 저희는 이 그릇을 매일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분께서는 그 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 말리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이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올랐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대장간이었죠. 몇 분쯤 차를 달리다 보니 어두운 낮은 벽돌 건물 안에서 작은 불꽃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좁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모루 위에 쇳덩이를 두드리는 우르릉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었죠. 대장간 안은 뜨겁고 시끄러웠었습니다. 구석에는 불기둥이 붉게 빛나는 용광로가 있었어요. 제가 발을 들이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었죠. 저는 최 선생님을 보았는데 중년의 여성분이셨고 굵은 팔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긴 쇠막대를 불 속에서 꺼내 들고 있었어요.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탕, 탕, 탕 하는 소리가 벽돌벽에 부딪히며 마치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졌었죠. 최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 이마에 땀을 닦으셨었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불에서 꺼낸 달궈진 쇠막대를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녀의 망치질은 리듬을 타며 쇠를 납작한 철판으로 다듬어 갔었어요.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불꽃이 공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대장간 안은 뜨거운 쇠 냄새와 연기 냄새로 가득했었죠. 왜 금속 젓가락이죠? 하고 저는 물었었어요. 젓가락은 오직 중국 것이라는 편견을 떠올리며 말이죠. 그녀께서는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금속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젓가락은 튼튼하고 위생적이에요.
음식과 건강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지요. 이것이 바로 저희만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저는 그녀가 철판을 2개의 길고 좁은 조각으로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펜치로 각 조각을 젓가락 모양으로 구부리셨죠. 그리고 줄로 끝부분 근처에 작은 홈을 새기셨었습니다. 그 홈은 음식을 집기 쉽게 해줍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제가 들 수 있게 방금 만든 젓가락 한 켤레를 제게 건네주셨죠. 젓가락은 제 손에 아직 따뜻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미끄러졌었죠. 최 선생님께서 인내심 있게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께서는 다시 해보세요. 이 홈 덕분에 밥이나 국수를 집기 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집중했었죠. 그리고 작은 밥알 하나를 집어보았어요. 젓가락은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해냈다. 라며 저는 놀라서 말했었어요. 이것 참 실용적이네요. 그녀께서 미소 지으며 맞아요. 많은 방문객들이 금속 젓가락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써본 뒤에는 그 깊이와 실용성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었어요. 노트에 메모했죠. 대장장이가 재활용 금속으로 젓가락을 단조한다. 홈이 집기 쉽게 해준다. 젓가락 역사, 문화, 실용성. 저는 빛나는 용광로를 둘러보며 생각했었어요. 이제 알겠구나.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전통의 혼이구나. 불꽃에서 나오는 열기가 제 얼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강한 온기가 느껴졌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제가 속삭였죠. 나가기 전에 저는 최 선생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금속 작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녀께서 천만에요. 젓가락을 항상 존경해 주세요. 라고 답해 주셨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늘한 바깥 공기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장간의 불빛은 제 뒤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을 향해 차를 몰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니 저는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었어요. 마음이 열렸고 편견은 사라졌었죠. 저는 조용히 키워드를 되뇌었습니다. 문화, 깊이, 존경, 따뜻함, 역사, 실용성, 이해, 전통, 젓가락. 내일 박물관에서의 모험이 자랑스럽고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었어요. 오늘은 한국금속문화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비를 하면서 속으로 속삭였었죠.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 키워드를 반복했었어요. 문화, 깊이, 존경, 따뜻함, 역사, 실용성, 이해, 전통, 젓가락. 그런 뒤에 박 선생님을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 들어서자 높은 아파트 사이에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유리벽이 파란 하늘과 주변 나무들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커다란 청동종이 있었는데 용과 구름 문양이 새겨져 반짝거리고 있었죠. 저는 난간을 만져보았더니 매끄러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었어요. 박 선생님께서 이 종은 수백 년 동안 왕실 의식 때 울렸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지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었어요. 박물관 로비 안은 밝고 깨끗했었어요.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 은은한 조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간이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벽면에는 한국금속문화박물관이라는 큰 글씨가 걸려 있었죠. 아래쪽 전시대에는 강철과 나무로 만든 마을 쟁기가 놓여 있었어요. 설명문에는 이 쟁기는 수세기 동안 농부들이 쌀을 재배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쟁이의 날카로운 날을 바라보며 생각했었어요. 정말 실용적인 금속 공예구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땅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며 깊은 역사를 담고 있구나.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오래된 금속 도구들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망치, 끌, 낫 같은 것들이었죠. 각각의 도구에는 작은 찍힘과 흠집이 보였었어요. 설명문에는 한국 대장장이들이 손수 만든 도구들입니다. 기술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이어왔지요. 이것이 바로 장인의 깊이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유리에 손가락을 대고 가까이 다가가 설명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설렘이 느껴졌죠. 이제야 알겠어요. 금속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라고 조용히 속삭였었어요. 다음 전시대에는 왕실식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숟가락, 금 젓가락, 청동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왕실 젓가락은 가느다란데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설명문에는 은과 금 젓가락은 세균을 막아주고 건강과 존경을 상징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느다라는 젓가락을 들어보았었어요. 마치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게 뻗은 그 젓가락이 제 손끝에 닿자 과거의 왕들이 연애를 즐기던 모습이 떠올랐었죠. 이 젓가락은 정말 많은 역사를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으니 과거와 직접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방 중앙으로 걸어가니 큰 영상 스크린에서 짧은 필름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서 두드리는 대장장이들, 가족이 식탁에서 은 젓가락을 나누는 모습, 아이들이 강철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필름 속 할머니는 젓가락은 우리 가족의 따뜻함입니다. 전통을 이어주는 도구죠. 라고 말했었죠. 저는 처음에는 서툴러서 고생하던 아이가 결국 성공하는 장면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제 속에서 눈물이 맺힐 듯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는 단순한 막대 모양의 현대식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등장했습니다. 나레이터가 오늘날에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실용적이고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깊이를 매 끼니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유리 너머로 전시된 현대식 젓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실은 젓가락과 단순한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비교하니 역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코너에 다다랐었어요. 작은 탁자 위에는 플라스틱 콩과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마련된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콩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고심했었죠. 최 선생님 대장간에서 배운 게 있지. 라고 떠올렸습니다. 홈 부분에 집중해야 해. 젓가락을 살짝 기울이고 더 힘을 주자 콩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다. 라고 조용히 말했었어요. 저는 신이 난 마음으로 콩을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박수를 치며 훌륭해요. 이 홈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보이시죠? 라고 말했었죠. 저는 그 콩을 보며 웃었었어요. 네, 젓가락이 전통과 실용을 이어주는 도구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박물관을 나서며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유리문이 오후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박 선생님께서 출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음에 드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이제 알겠어요. 젓가락에는 깊이와 역사, 존경,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박물관을 떠나며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제 편견은 사라졌었고 내일 가정집 방문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슴이 두근거렸었어요. 오늘은 한국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나눈 뒤 서울에서 젊은 혁신가를 만나기로 했었죠. 어제는 박물관에서 금속 젓가락의 깊이를 배웠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속삭였었죠.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 키워드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문화 깊이, 존경, 따뜻함, 역사, 실용성, 이해, 전통, 젓가락. 그런 뒤에 박 선생님을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었어요. 저희는 좁은 골목을 달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골목 양쪽에는 작은 가게들과 아파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봄 벚꽃이 분홍빛 눈송이처럼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꽃잎들이 인도에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답다. 생각했었죠. 꽃잎 하나하나에서 봄의 따뜻함을 느껴
박 선생님께서는 택시를 낮은 가옥과 작은 정원들이 있는 조용한 동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나무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가자 초인종이 딩동 울렸죠. 이 집은 이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얼굴의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이슨. 하며 살짝 허리를 숙이셨죠. 그녀는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심플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계셨고 눈빛이 무척 따뜻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집안에서는 요리 냄새와 갓 빨아낸 빨래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깨끗한 거실 중앙에는 낮은 나무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쿠션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죠. 부엌에서는 전기밥솥 띠리링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저를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고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쿠션 위에 앉아 각 자리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젓가락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젓가락 옆으로는 작은 밥그릇, 김치, 양념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식탁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따는 국이 한 솥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이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따뜻함을 느껴져요.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잠시 뒤 이 선생님의 남편, 이 선생님과 그들의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교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내외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만에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일어나 작은 잔에 녹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차가 손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죠.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꼈었어요. 차는 부드럽고 살짝 달콤했었죠. 한 모금 마시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라며 다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생님께서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어색하게 얹었었어요.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차갑게 느껴져 김치를 집으려다 자꾸 미끄러뜨렸었죠. 민호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렇게 잡아보세요. 라며 제 손가락을 올바른 위치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니 작은 시금치 나무를 집을 수 있었습니다. 해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죠. 이 젓가락은 정말 실용적이네요. 잘했어요. 라며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젓가락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도 이 젓가락을 사용하셨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깊이를 느꼈었어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을 입에 넣고 신선하면서도 짭짤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라고 조용히 말했었죠. 이 선생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식사할 때 조상을 기억합니다. 이 젓가락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고 있지요. 제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젓가락의 역사와 따뜻함이 담겨 있구나. 라고 속으로 속삭였었죠. 식사를 마친 뒤 이 선생님께서는 작은 사진첩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젓가락을 배우는 아이들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한 농가 가족이 낮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막 들려올 것만 같았죠. 이 사진들에는 가족과 전통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네.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과 문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젓가락이 존경과 따뜻함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알겠어요. 이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며 조심히 가세요, 제이슨. 또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박 선생님과 저는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예술가와 기술이 공존하는 번화가로 유명하죠. 사무실 입구에는 환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재현 이노베이션. 안으로 들어가자 20살, 9살 김재현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띤 젊은 창업가였어요. 방 안에는 각종 기기와 금속 시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장에는 태양광 충전기 모형과 작은 드론 모델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재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이슨.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작업대 옆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위엔 금속 판과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김재현 씨가 작은 기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충전기는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도구에서 얻은 금이죠. 저는 기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네모 모양의 홈이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젓가락 같아 보였죠. 왜 젓가락 금속을 충전기에 쓰는 거죠? 라고 물었었어요. 김재현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젓가락은 금속 세공 전통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제 할머니는 은젓가락을 만드셨던 대장장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그 기술을 현대 기술과 결합합니다. 이 충전기는 실용적이면서도 저희 역사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었죠. 당신 작업의 깊이를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동 중인 충전기 틀을 잡아보라며 건넸습니다. 금속은 얇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작업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망치로 두드렸죠.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탕, 탕. 소리가 메아리 쳤었어요. 그는 금속을 구부려 작은 태양광 패널을 위에 끼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5시간만 햇빛에 있으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캠핑족이나 외진 마을에 실용적이죠. 저는 거의 완성된 충전기를 들고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것은 전통과 환경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김재현 씨께서 덧붙이셨죠. 저희는 선조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젓가락은 그 금속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열정에 존경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와 기술을 아름답게 결합하셨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라고 속삭였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족 식사를 나누고 전통이 어떻게 현대 아이디어로 이어지는지 보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젓가락이 역사, 존경, 따뜻함, 깊이를 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젊은 혁신가는 금속 젓가락을 재활용해 친환경 충전기를 만들어 같은 전통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해했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제 편견은 사라졌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지만 저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새벽 전에 일어나 가슴이 목까지 뛰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이제 너무나 특별해진 젓가락과 마지막 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2세트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한 세트는 대장간에서 배운 작은 홈이 있는 것이었고 다른 세트는 박물관에서 본 세련된 현대식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2세트를 하나씩 만져보며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을 느꼈었죠. 이 젓가락을 집었을 때 이 선생님 댁식탁에서 손에 느껴지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이 젓가락에는 정말 많은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구나. 라고 속삭였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박 선생님께서 택시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밖은 상쾌한 이른 봄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벚꽃이 여전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몇몇 꽃잎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연푸른 빛이고 흰 구름이 가볍게 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즐거웠습니다, 제이슨. 잘 지내세요. 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또 설렘으로 뛰었었죠. 한국에서 보이는 마지막 풍경은
터미널 복도에 걸린 반짝이는 등불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논밭과 건물들이 조각보처럼 펼쳐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비행기 아래를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노트에는 한국에서 보낸 메일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제 글씨는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한옥 식당 처음 맛본 김치와 스테인리스 젓가락. 실용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둘째 날 도의 공방손으로 빚은 그릇에서 전통과 역사, 땅에 대한 존경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대장간 전통 기술로 만든 금속 젓가락, 일상의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넷째 날 박물관 왕실 은젓가락과 현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역사의 흐름과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날 가정식 세대를 이어 쓰는 젓가락에서 따뜻함과 존경을 느꼈어요. 젊은 혁신가는 금속 젓가락으로 친환경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젓가락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었죠. 젓가락은 단순한 식기 그 이상이에요. 문화와 역사, 존경, 따뜻함을 담고 있어요. 태평양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도깨비불처럼 이미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달궈진 대장간, 도자기 물레, 박물관 영상 화면, 이 선생님 댁 식탁에서 환하게 웃던 그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안에서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중국 것만 따라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편견은 이미 사라졌었죠. 대신 저는 젓가락 하나하나가 예술이자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가방을 들고 세관 통로를 걸었습니다. 터미널 안 공기는 커피와 세정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택시와 버스가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부모님과 여동생 엠마가 수암을 찾는 곳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눈가가 촉촉해졌었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가방을 침실 바닥에 내려놓고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탁에 앉아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밥과 김치 같은 반찬 옆에 놓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저건 어디서 가져온 거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들어 보였죠. 한국에서 산 젓가락이에요. 존경과 역사, 따뜻함을 담고 있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제 동생이 새 젓가락을 집어보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밥알이 미끄러졌었지만 다시 시도해보더니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집힌다. 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어요. 저는 가족에게 제 여행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젓가락이 단순히 중국 것을 따라 한 줄 알았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었죠. 전통 한옥집에서 김치와 함께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처음 사용했을 때 맛이 정말 좋았어요. 도의 공방에서도 손으로 빚은 그릇에서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망치질마다 금속 세공의 깊이를 느꼈죠. 박물관에서는 왕실 은젓가락과 현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역사가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가정집에서 가족 식사를 나누며 따뜻함과 존경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혁신가를 만나 금속 젓가락을 재활용해 친환경 충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통과 혁신을 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마워, 제이슨. 내가 우리한테 영감을 줬구나. 나도 다른 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편견에서 존경으로 한국 젓가락이 가르쳐준 것들. 이렇게 썼습니다. 젓가락은 문화와 깊이, 존경, 따뜻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저는 문화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옆에 놓인 젓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젓가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한국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흙을 빚고 쇠를 두드리며 가족 식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밝게 빛나던 혁신의 순간들. 그 이미지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느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